제21회 국회의원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대구 기초의회 두 곳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대구 지역 전석 석권을 목표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에 이어 선거연대를 결성한 더불어민주당 등 3개 정당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간입니다. 대구에선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구 남구 선거구가 공천 취소 논란 등으로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선 기초의회 두 곳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12개 의석을 두고 34명의 후보가 2.8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한 진검승부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중구 남구 선거구의 거대 양당과 무소속 새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와 빗속에서도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또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단호하게 심판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구 남구 주민분들이 1차, 2차 경선 결선을 통해서 믿고 선택해 주신 저 도태우가 그 믿음과 선택을 저버리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또 지역을 만들고자 하고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 읍면 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한데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중구 가선거구와 수성구 라선거구 두 곳의 기초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 한 표씩 2표를 행사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유권자들은 보궐선거까지 3장의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 모두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치러지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는 시민의 신성한 권리자 의무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4월 10일 선택의 그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지역 12석 전석 석권을 목표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에 이어 선거연대를 결성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개 정당도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진보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3명 당선을 목표로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10 총선에서 대구 지역 야 3당이 결성한 민주진보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범어내 거리에서 대규모 합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천한테 밀린 지 오래됐고 이제는 울산 창원에도 밀리기 생겼습니다. 인구도 인천한테 밀려서 4대 도시로 됐습니다. 그래 놔놓고 대구 포기하겠다 이래요. 망쳐놓은 사람들이 대구를 다시 이기겠다는 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진보연합은 대구에서 승리의 파란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일당 독점의 구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달라고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일당 독주하는 정당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결국 자기를 찍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유권자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라고 현수막마다 장밋빛 공약을 걸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텃세만 부리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애지중지 텃밭을 갖출 사람으로 선수교체가 절실합니다. 민주진보연합은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대구를 바꾸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일할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민주진보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3명 당선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네,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현안을 알아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서산업단지 활성화와 성서행정타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달서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산단입니다. 조성 당시 구역별로 산업별 입지 기준을 정해놓은 규제가 지금도 산단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산단 입주업체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반면 빈 공장은 채워지지 않으면서 산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3년대 노산단 규제를 통해서 성서산단을 융복합 산단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완성하면 우리 성서공단에서도 아리백 탄소 중립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공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달서구 갑 지역에 있는 성서행정타운은 1990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를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성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를 전제로 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산단인 성서공단에 와야 될 공공기관은 바로 과거에 중소기업은행이었던 IBK 기업은행이다라는 주장을 2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IBK 기업은행 유치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대구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갑 선거구의 또 다른 현안은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와룡산 넘어 쓰레기 매립장에서 넘어오는 악취로 성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때마다 악취 저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립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2030년이 되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성서 소각장이 있는 달서구 갑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그 부지 선정위원회들 구성해서 약 3,500억 예산을 잡아서 이제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로 준비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부터 해서 이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구시가 빠르게 대구시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BTV는 달서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 측에도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달서구 갑에 놓인 현안들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는 국민의힘 초강세 속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대구 총선의 구도를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대구 지역 후보자들은 모두 34명입니다. 경쟁률은 2.83대 1.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59명이 출마해 평균 4.9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12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곳, 진보당 2곳, 녹색정의당 1곳 등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를 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결국 후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진보당 새진보연합과의 선거연대를 맺었고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선거연대를 통해 서구를 제외한 11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낸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12석 전석 석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선 목표치를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대구 민주당은 한 석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목표치를 35% 득표율, 3명 당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 대구 민주당의 득표율은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19.6%에 불과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수성갑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북구을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홍일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역대 총선의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지역 투표율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점점 높아졌습니다. 18대 총선 당시 45.1%에 불과하던 투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4년 전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4월 10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이 12석 전석을 다 가져갈지 아니면 야권의 불모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당선자 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대곡동 개발 제한 구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은 면적이 1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 정도 되는 땅입니다. 1972년에 지정된 이후 50년 넘게 개발이 멈춘 사이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은 다 개발돼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논만 개발 그린벨트로 60년 동안 박정희 시절 묶어놨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국가전략사업이나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달서구에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산업단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제2국가산단과 멀지 않은 대곡동 개발 제한 구역 일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대구 KTX와 유천 RC 교통 및 대구 시공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및 교통의 중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이전에 따른 거부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IBK 기반 유치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 관련 지침이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니까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정하면 그 이후에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로 지침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서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이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서구에 하나 더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남구가 전국 최초로 인국정책국을 신설해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앞으로 생활인구 50만, 정주인구 20만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수립해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인 대구 남구. 1인 가구 비중도 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특단의 인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남구청이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위기 극복 특별대책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 1월 조재구 남구청장이 인구 위기 대응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TF가 그동안 전문가 토론과 자문을 거쳐 마련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도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우리 남구청은 특단의 인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남구 무지개 프로젝트는 미래 10년 생활인구 50만 명 명품 도시 남구를 비전으로 정주 인구 20만, 체류 인구 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청년 문화 관광 등 7대 분야에서 결혼, 임신, 출산 원스톱 지원과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등 21개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 인구 정책국을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 500억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000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남구 일대 8,0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연 100억 원 한도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녀 1인 가구에 월 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녀 2인 가구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 남구 소재 대학과의 협력체 구성, 앞산자락 카페 마실 신축으로 결혼, 출산, 보육의 통합 거점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지역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는 지난해보다 6일 늦고 평년보다는 이틀 빨랐습니다. 벚꽃은 통상 개화 후 일주일 뒤면 만발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달 초부터 꽃샘 추위가 심했고 비도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했던 것이 벚꽃 개화가 늦어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달서구를 대표하는 빵인 달토기빵을 지금보다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로 달서구의 대표 관광자원인 선사시대를 모티브로 만든 붉은 간토기 모양의 웰빙빵입니다. 달서구는 이 달토기빵 판매 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중 접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달토기빵은 제과점이나 베이커리 18곳에서 판매 중인데 지난 25일부터는 달서구청 1층 카페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구청이 올해 청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2024 서구 청년 정책 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은 청년의 창업과 취업, 주거와 복지 등 총 4개 분야 19개 사업입니다. 서구는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청년 1인 가구 리더 양성 사업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중에 착공할 미래 비즈니스 센터를 서구 청년 거점 공간으로 구성해 청년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대구 지역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다음 달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5개 단지 3,677세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과 경기가 3,200여 세대, 경남은 1,000여 세대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잔금 확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이 올해 7월에 입영하는 각군 현역병 모집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2006년생 이상이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5개 광고물을 집중 정비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간판 추락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설치되거나 강풍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노후 간판입니다. 달성군이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 취득 교육생 12명을 모집합니다. 바리스타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인 공동작업장 학산행복일터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작업장 내 유해 환경을 없애기 위해 환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개장했습니다. 대구에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은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월드나 수성못 등 벚꽃 명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 연인, 또 친구들과 함께 벚꽃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